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중용 제9장에 이어서 제10장을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9장에서는 지난번 강좌에서 다 못한 일부분과 나아가서 제10장에서는 자로의 강함을 물음을 통해서 용이라고 하는 것, 지인용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용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번에 못다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용의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하를 가히 다스릴 수 있다 할지라도 라는 것은 관중과 소하의 경우를 들 수 있는 것인데, 관중과 같은 사람은 바로 한 차례 천하를 바로잡았을 때 어떻게 바로잡았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중이는 이력 가인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력 가인이라는 힘력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즉 오패의 힘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제한공의 그 무력을 통해서 인을 가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장의 인이 중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후와 환패공에 있어서 천하를 통치해서 얻을 수 있게끔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나라의 삼걸, 세 사람 호걸 중에 하나인 소하가 모든 병사들을 마치 사냥꾼처럼 풀어주고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는, 이와 같이 본다면 소하도 분명히 천하를 한 차례 통치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하가 가지고 있어서 발종 지시를 했던 사냥꾼과 같은 사냥개 몰이를 했던 그러한 행위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게 과연 중용이라 할 수 있을까? 소하는 사냥꾼으로서, 즉 통치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곤모술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중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중용은 어떤 것인가? 바로 가장 잘하고 가장 지선과, 바로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가장 의를 정밀하게 알고 인을 익숙하게 하는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관중과 소하는 왜 중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가? 한쪽에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하거나 불급하다라는 부족한 점이 있고, 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인욕지사에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중용의 불가능을 가져왔었고, 중용의 가능성은 무엇과 같은가? 순임금이 모든 천하의 만방을 모두 화합하고 모두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중용으로서의 천하가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왕의 경우에는 우나라와 예나라가 바로 해결 못할 재판을 가지고 문왕에게 찾아와서 그 재판이 절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말없이 하는 일 없이도 천하가 통치되었다라고 할 때 진정한 중용의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욕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사람의 세 가지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벼슬을 원하는 것인데, 이처럼 큰 것을 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저거리기와 같은 사람은 피세지사인 것입니다.
세상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선비이고 논어에 나타난 장인이라 한 사람, 이 사람도 역시나 장저거릿과 같은 인물로 결국 피세지사는 뭘 하느냐, 제 한 몸을 고결히 하고자 인륜을, 바로 인륜의 대기강을 어지럽힌 인물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인륜이 없는 벼슬을 사양하는 게 인이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러므로 이와 같은 부류는 중용에 불가능한 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벼슬을 사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공자와 같은 경우 그와 같이 도를 펴시려고 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 나라의 경우에 같은 경우라든지 거기에서는 심지어 면류관도 벗지 않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관복도 벗어던지지 않고 바로 그 나라를 떠나오셨을 때 미련도 없이 떠나오시는 것. 그리고 맹자께서 만종의 록도 받지 않아야 할 거라면 안 받는 것, 이러한 것이 진정으로 바로 중용의 가능성으로 공자와 맹자는 분명한 의리를 가지고 조금도 사심없는 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장저거리 그 부익과 부류와는 공맹의 다른 차원 속에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백인가도라고 하는 것은 흰 칼날을 맨발로 밟는다라는 것은 죽음도 불사한다라는 말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공자 당시에 보면 바로 제한공의 그 위나라 출공첩에 일에서 자로가 있고 제한공의 일에 있어서 소홀이가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소홀이나 자로가 제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포호빙하, 맨손으로 범을 때려잡고 그 넓은 하수를 맨몸으로 지내는 것, 건너는 것과 같은 이 용은 무슨 용이라 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은 만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용기는 어떤 것이냐? 비간처럼 정말로 간해야 할 일을 간하다가 목숨을 바치는 것. 바로 이와 같이 하나의 똑같은 죽음을 놓고서도 정의에 의해서 죽었는가? 정말로 사심이 없는 인에 의해서 목숨을 바쳤는가? 여기에 의해서 용이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용과 다르지 못한 용으로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같지만 죽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가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군자 중용의 용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군자 중용이 아닌 잘못된 죽음의 용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럴싸하지만 진정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9장에서 다시 말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10장을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중용 제10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인용의 마지막 단계인 용에 관하여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로는 호용고로 자로는 용맹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바로 용맹이 바깥으로 나타나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0장은 강함을 통하여 용의 일을 밝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 강하는가? 바로 이 힘 있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힘이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게 되느냐? 바로 남들보다도 이겨먹을 수 있는 것이 강한 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승인이라는 말은 남들보다도 뛰어난 부분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강자의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말할 때 보편적으로 강한 자라는 것은 남들을 이기는 자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진정으로 강한 자는 어떤 것이 강한 것인가? 자성자 강이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싸워서 남을 이긴 것이 강한 게 아니라, 가장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 강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극복한 자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강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남을 이겨먹는 것, 이걸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공부하는 사람이 지향할 바는 어떤 것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들을 이겨먹을 때 대체로의 남을 이어서 이긴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혈기지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극복하는 것은 싸움으로 싸워가지고 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극복하는 것은 혈기지강의 반대가 되는 것으로 뭘 말하게 되느냐? 바로 덕이의 용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강한 것이 두 가지의 부류가 나타나면서 혈기지강과 덕이지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혈기에 의해서 남을 이겨먹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작은 용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덕의를 가지는 것, 그것이 위대한 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누가 가장 극명하게 잘 논변을 하셨느냐? 맹자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맹자가 제선왕을 만나서 양해왕 장구 하를 보시면 바로 어떤 말을 했느냐? 맹자께서 왕도 정치를 말씀하시니까 제선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유질하니 저에게 왕도 정치를 펼치지 못할 병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용맹을 좋아합니다. 용맹을 좋아한다 이 말은 남을 이겨먹기를 좋아해서 남들에게 베풀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맹자가 뭐라고 하시느냐? 그거 괜찮다고. 단 작은 용기는 쓰시지 마시라고. 작은 용기는 어떤 것이냐? 바로 안검질시왈, 칼을 어루만지면서 남을 째려보면서 피요 감당하제리여 저놈이 감히 나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러한 용기는 적 1인자야니 한 사람 당적할 때 사용하는 용기라고. 그것은 작은 용기이니 왕청되지 하소서. 왕은 청컨대 대용을 하십시오. 그럼 대용이 뭐냐? 한 번 성내시면 일로이야한 천하지민이라. 한 번 성내시면 천하의 백성들이 편안하실 용기를 내십시오. 개인적인 성깔 부리지 마시고,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용기에는 이와 같이 혈기지용이라고 하는 거, 개인적인 기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용기,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에 극기를 위한 덕의의 용기가 큰 용기라고 하는 것이 말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강하다의 글자 개념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맹자와 중용의 차이점이라면 무엇인가? 맹자는 바로 제선왕이라고 하는 통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때 작은 용기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데 중용에서는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의 제자로서 물었기 때문에 제자가 닦아야 할 것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덕의의 용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로가 이 강함을 물었을 적에 자로가 지향해야 할 강은 무엇인가? 바로 남방지강도 아니요 북방지강도 아닌 군자지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남방지강과 북방지강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역의 풍토에 의해서 자연 발생으로 자연 환경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는 바로 그 강을 말해준 것입니다. 이건 혈기지강인 것입니다. 남방지강과 북방지강.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강제교 네 가지는 뭔가? 이게 자로가 지향해야 할 의리지용이자 덕이지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용이라고 하는 것, 진정으로 힘 있는 자가 어디에다 힘을 써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제10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로가 문강한데 자로가 강함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방지강이와 북방지강이와 남쪽 지방 사람들이 강하다고 여기는 것을 너 원하느냐? 아니면 북쪽 지방 사람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의 강을 원하느냐? 남방과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풍토가 다른 것입니다. 남방은 쉽게 표현하면 따뜻한 지방이고 북쪽은 차가운 지방이기 때문에 날씨의 춥고 따뜻한 데 따라서 인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평화적이고 포용적이라면 차갑고 그 매서운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호전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남방과 북방에 유한 강을 원하느냐, 강한 강을 원하느냐, 아니면 이 강요와 너가 정말로 배워야 할 강을 말하는가? 여기에 이 강이라는 것은 너가 여기에서 공부해야 할 강을 원하느냐, 아니면 지역적인 풍토에 의한 강을 원하느냐. 이렇게 해서 어기강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강제교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남방지강은 무엇인가? 남방이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기가 유약하니까 모든 기후가 온화하고 따뜻하니까 거기에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관유이교 남쪽 사람들은 어떻든지 너그럽고 부드러움으로 모든 사람을 가르칠 뿐 무도한 사람에게 안가품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은 뭐냐? 남들이 나한테 못된 짓을 할지라도 너그럽게 포용으로 받아들이지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쪽 지방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져주는 게 이긴 거라고. 이게. 그것은 뭐냐? 져주는 게 이긴다라는 말 속에는 포용력과 참을심이 많은 것이 그게 강한 자라고. 이게 남쪽 사람들의 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남쪽 지방 사람들의 바로 이런 온화한 풍기에 의해서 유순한 풍조를 가지는 남쪽 지방의 강한 힘, 여기는 누가 살 수 있는 것이냐? 여기가 군자가 나오고 여기가 군자가 나오는데 이쪽 군자와 저쪽 군자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의 군자는 어떤 군자냐? 바로 이런 곳에는 점잖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고. 그래서 여기의 군자는 여기에 학자의 군자가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원래부터 점잖으신 분들이 거기에 살만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남쪽 지방은. 그런데 북쪽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호전적이어서 지면은 이 사람들은 곧 삶의 가치를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임금역하야 사입을려면 이게 옷긴 임자인데
쇠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창과 칼과 같은 것이고, 혁이라 하는 것은 투구라든지 갑옷이라든지 이런 유인데, 옷디딤자는 뭐냐? 전쟁하다가 죽으면 칼 위에 시체가 너부러져 있는 것이 옷기림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창과 칼과 그 무기 위에 널브러져서 이 소리가 바로 옷기림자고, 주석에는 자리석자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걸 깔고 자빠져 죽을지라도 이 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깔고서 칼 위에 널브러져 가지고 죽을지라도 그 죽음을 싫어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한 사람들, 죽음이 영광인 사람들, 이것은 북방민족들의 호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굴하게 살아서 돌아오면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북쪽에는 군자의 반대가 어디냐? 스파르타식으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요. 그래 거기에는 강한 자만이 살 수 있는 곳이니라. 바로 이것이 남쪽과 북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부류의 풍토에 의한 강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적인 강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 고자가 들어가면서 남방과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풍토에 의한 그 지방의 바로 이 풍기에 의해서 이룩되는 강함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교육으로 우리가 너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어디 있는가? 이게 네 가지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째 뭐냐? 그러므로 여기에 군자라 하는 것은 그러므로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들이란 이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부를 하려는 군자는 어떤 강을 가져야 되느냐? 화이분류하나니, 화자는 서로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린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함께 어울리면서도 유자는 뭐냐? 어울리되 휩쓸려 가지는 말아라. 이게. 분명 많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러나 남들이 장에 가니까 우리 속담에 똥장군 지고 장에 간다고, 당연히 장은 가야 되죠, 그게. 그러나 해야 할 주견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화이분류라고 하는 거, 함께 어울리면서도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것. 함께 하면서도 사람이 너그러서 함께 하면서도 주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말로 줏대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참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중립이 불이하나니, 딱 중립에 서서 어디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뭐냐? 모든 사람들 속에 중립을 가지면서도 어디 한쪽에 이 의자는 바로 편당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것이 강한 자라고 할 수 있다. 강제교라는 말은 뭔 말이냐? 강하다, 그 굳셈이여. 이렇게 해서 감탄사로서 강함을 한 번 더 찬탄하는 말로 강제교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나라가 도가 있음에 색을 변하지 않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뭔 뜻이냐? 나라가 도가 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벌써 뭔 뜻이 있냐면, 나라가 도가 있으면 벼슬에 나간 것입니다. 나라가 도가 있어서 벼슬에 나가면 어떤 것이 강한 자냐? 여기에 막힐 색자는 우리가 궁색하다라고 해요. 바로 궁색은 뭐냐? 이게 빈천할 때를 말해요.
자, 그러면 다시 분석해 보면 나라가 도가 있어서 벼슬에 나간 것은 뭐가 되겠어요? 이건 부귀예요. 이건 부귀라고. 그러면 부귀를 누리면서도 빈천할 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빈천할 때 지켰던 절개를 변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출세하면 개구리가 월챙이 시절 몰라가지고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 바로 이것이 불변색언이라고 해서 나라가 도가 있어 벼슬에서 부귀를 누릴 적에는 빈천할 때에 지켰던 절개를 변하지 마시라고. 이게 색자예요. 궁색했을 때. 바로 이렇게 벼슬하면서도 가난할 때의 절개를 변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강하고 굳센 사람이다. 국무도의 지사불변하나니 나라가 도가 없으면 어떤 때냐? 나라가 도가 없으면 운둔해야 되니까 바로 운둔하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빈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가 도가 없어서 운둔으로 빈천할 때는 뭐가 중요하느냐? 빈천은 일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만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의 절개. 그것이 지사불변이에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나니 이게 강하다. 바로 굳셈이요. 자, 이 네 가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화이불류보다는 중립이 불이가 더 어려운 법이고 사람이 출세해서 교만하지 않고 절개 지키는 것보다는 어려운 생활에서 죽을 때까지 절개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이에요. 이러한 관계로 네 가지의 강제교를 서술하고 있다는 것. 다시 화이불류를 분석하면 사람은 유하면서도 정립할 수 있는 것, 너그러우면서도 씩씩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입자와 씩씩할 율자가 있어야만이 뭘 만들어내느냐? 부드럽고 너그럽기 때문에 모든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으면서도 설립자하고 굳세다라는 씩씩할 율자가 있으니까 함께 휩쓸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왜 중립에서 편당이 안 되느냐? 강하면서도 욕심이 없으니까. 이게.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중립할 수 있고 욕심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뭔 짓을 하느냐? 욕심이 있는 자는 어디 한쪽에 기대어 가지고 강아지들처럼 꼬리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귀의 불능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도가 있어서 음탕하지 않는 것. 이게 국류도의 불변색언이고 이것이 뭐냐? 미달, 벼슬하지 않을 때 지켰던 절개를 변치 않는다. 국무도는 빈천 생활에서도 절개를 변하지 않고 어떠한 위세에도 굴복당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국무도의 지사불변으로 일평생 지켜온 절개를 변하지 않는 거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자곤이가 지켜야 할 덕목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알아야 할 부분은 강한 자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깔 때나 있고 고약스러운 사람을 어떨 때는 강하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처럼 허약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 때나 지서되는 게 그 무서운 게 아닌 것이요. 정말로 총명하고 당찬 강아지는 어떻게 하느냐? 짖을 때 짖고 안 짖을 때 안 짖은 것이요.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강하다라는 거 이게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네 가지 강제교는 우리가 몸을 닦아가는데 바꿔 말하면 내 몸을 닦아간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극기조목이 해당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강하다라는 것, 그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가장 정의로운데 내 자신을 극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강하다와 용맹용자의 정의가 그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